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해냈습니다. 기록이란 기록을 시원하게도 깼던 이들이 또 한 번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게 국내 가수 최초의 일입니다. 핫 100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한답니다. BTS가요, 핫 100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그동안 4위였는데 올해 2월 발매됐던 정규 4집 타이틀곡인 온이었죠. 이번에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거머쥔 겁니다. 참고로 예전 성적으로 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위, 젠틀맨이 5위 등이 랭킹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BTS의 노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1순위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미이고요. 상징색은 보라색이죠. 저도 오늘 아미의 마음으로 기쁨을 담아서 이렇게 보라색 의상을 입어봤습니다. 자, 한류 콘텐츠에 반짝반짝 금장이 둘러진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한 말씀을 하셨죠. K-팝의 자부심을 높이는 쾌거다. 코로나19로 참 힘든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상 외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K-팝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었는데 심지어요 2018년도에요 프랑스에 국빈 방문했을 때 파리에서 한불 우정 콘서트에 참석했는데 이때 직접 BTS의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말 공명처럼 빵하고 축포를 터뜨린 이 핫한 소식 때문에 관련주는 장 초반부터 움직였습니다. 올랐죠? 자, 넷마블과 DPC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초록뱅과 LB 세미콘 등도 그러하죠. 올랐습니다. 자, 대부분 주요 종목들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넷마블은요, 빅히트의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고 이래봐도 2대 주주입니다. 자, DPC는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에 1,020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 LB 세미콘도 관계사이죠. LB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록별은요, 이 빅히트와 함께 BTS의 세계관을 담은 드라마를 제작해서 관련주로 속했습니다. 빌보드 탑에 등극한 이번 이슈가 더욱 의미가 있는 건 이게 단기적인 화제성이 아니고 장기간에 누적된 팬덤을 기반으로 인기가 지속됐다는 건데요. 이제 웬만한 글로벌 국가에서는 BTS를 알고 그들의 아미들은 BTS 포레버 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아미를 사로잡을 이 같은 퍼플 하트 제품 전략들도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러했죠. 자, 오늘 엔터주도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 공연을 못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실적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해외 음반 판매가 따라주면서 걱정은 줄고 있고요. 또 내년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이 이슈만 보더라도 글로벌 인기는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빅히트 엔터 상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죠. 엔터 업종을 봐야 하는 이유 상당합니다. 빌보드 탑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 축하하고요. 자, 우리 한류의 힘은 영원할 것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그리고 관심주를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보내시면서 느낀 점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네이버 TV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듣기 가능한데 팟빵과 팟캐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질 좋은 정보 옥석 가리기 중에 옥을 잘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조 공장 시간 가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앵커 브리핑은 아미, BTS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행이었어요. 제 의상에 보라색이 있어서 주식 공장 뭘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보라색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팀장님은 뭐 좋아하는 연예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학창 시절에도 왠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가요를 그러니까 최신 가요라 그러죠. 최신 네. 가요를 안 들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요. 네, 학창 시절에도 막 이렇게 막 누굴 좋아하고 막 이런 덕후 기질이라고 해야 돼 그런 건 별로 없으셨죠? 있었는데 기억에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아유, 기억이 팍팍하게 나는 사시네요. 게 예, 예. 지금 트와이스밖에 모르겠어요. 예? 트와이스밖에 모르겠어요. 트와이스는 아세요? 네. 예, 트와이스 아시면 되죠. 예. 트와이스가 소속된 그 엔터사는 어디인가요? JYP. JYP. 그거만 아시면 되죠. 예. 네. 자,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아마 각자의 연예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류 이렇게 빛날 수 네. 있는 금장을 달아줘 오늘 핫 이슈가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잘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잘한 것처럼. 네. 자, 이제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특징주를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지금 바로 나쁜들 상황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자, 우선 이데일리 TV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DPC, 액토즈 소프트 있었고요. 코로나19 수혜주인 CJ 대한통운, 카카오가 분석이 됐습니다. 이를 다른 채널에서도 골고루 분석을 했고요. 일진 다이아를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 메디포럼 제약을 매일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SK 하이닉스, CJ ENM, 다나를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코오롱 머티리얼, 대상홀딩스, 프로텍, 서울반도체, MD포스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신풍제약, 넷마블, KEC, 현대모비스, 상하프로테크, JNK히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MTN이 한국전자홀딩스, 금호 HT, 그리고 일진다이아를 선정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특징주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예. BTS요? 예? BTS? BTS도 당연히 있죠. 예. 오늘은 관심주가 착 포진이 돼 있고, 예. 근데 이외에도? 그 지난주 이 시간처럼 종목들이 네. 춘추 전국 시대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아, 여기저기에서 많은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공통점은 그 중에서 뭐 특징할 수 있는 부분은 IPO,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카카오 게임즈 IPO? 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슈 이런 거 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 가지 특징주가 많이 좀 꼽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미국 시장도 뭐 네. 나스닥 개별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라갔고 네. 우리 시장도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 종목들이 천차만별이다. 춘추 전국 시대다. 혼란스러운 시가장 좀 그 안에서도 제대로 해서 네. 골라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세 종목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오늘은 일단은 IPO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를 먼저 선정을 했는데 오늘 이제 공모 네. 청약인 거죠? 네. 아,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내도 한 주도 못 받는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억에 2주 배정된다 그러더라고요. 1억에 두 주? 네. 1,000만 원에 한 주도 아니고 1억에 두 주요? 1억에 2주요. 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시장 오래 예전에 보셨잖아요. 제일모직. 제일모직 때. 왜냐하면 그때 음. 저희 어머니가 제일모직 청약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아, 지금 자랑하시는군요. 근데 몇 주 못 받았어요. 중요한 건 몇 주 못 받았어요. 네, 1억에 두 주. 네. 예.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카카오를 선정을 했는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IPO,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예.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카카오와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둘 다 수혜를 가지는 게 넷마블이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액토즈 소프트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DPC라는 종목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4개 방송사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아까 전에 BTS 말씀하실 때 팬덤이라는 표현처럼 네, 그것도 SK 장기적으로 바이오팜이 누적된, 예, 팬덤을 빵 터트린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확실했죠. 예.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공모가도 대박이었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상한가가 3번이나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예. 기간 수요 예측이 현재 1,478대 1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많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SK 바이오팜 같은 학습 효과가 또 카카오 게임즈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습 효과는 카카오 게임즈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하반기까지 IPO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동산만 어떤 청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도 청약이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들어간 자금들이 이제 주식 쪽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넷마블이라든지 액토즈 소프트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SK 바이오팜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대박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7월 2일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까지 SK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요 종목도 상당히 잘 갔어요. 네. 그리고 7월 1일 날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SK 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밀려버리고 그 이후에 SK 디스커버리와 SK 케미칼은 갔단 말이죠. 근데 SK 디스커버리하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백신 CMO에 대한 위탁 생산의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갔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네. 기대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백신 명가로서. 네.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서 주차적으로 간 부분이 있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SK 바이오팜이 7월 1일 상장을 했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저항됐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적어도 뭐 넷마블 같은 경우 BTS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 액토스 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장하고 난 이후에 좀 주가의 어떤 하락 반전은 불가피하다 좀 봐지고요. 그리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떤 하나의 핑계거리라도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카카오가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멘텀이 있지만 그 모멘텀 대비 그리고 실적 대비 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좀 애매한데 네. 어쨌든 지금 3월 달 이후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나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뭐 날짜를 보게 된다면 최저점이긴 하지만 14만 네. 5천 원에서 뭐 40만 원까지 거의 350% 정도 현재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8배가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비교해 볼 때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잘 상승이 잘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자그마한 핑계거리, 자그마한 도화선으로도 하락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SK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보자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요 날이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 날입니다. 여기에 그 음봉이 좀 크게 나온 날, 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요날 이 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K 바이오팜 상장 날인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꺾이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순수하게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 어떤 상장 이슈로만 올라가는 거라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SK처럼 뭐 일시적으로라도 꺾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카카오 주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애플과 테슬라가 그렇게 갈 줄 알았냐. 그렇죠. 카카오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네네. 있는 게 광고가 일단 밑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테크핀이나 모빌리티 쪽에서도 또 동력이 장착이 돼서 적자폭이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죠. 실어본다면 그래서 고민이 돼요, 저 솔직히. 그래도 그러니까, 작은 악재에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들이 하락에서 상승도 반전되는 것도 그렇고 상승 하락 반전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뭐 어떤 캐파니까 캐파 측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시장이 코로나란 바이러스 꺾일 거라고 예상한 건 아무도 없었거든요. 바이러스로 해서 지수가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식 역사상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수가 충격을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그만큼 알 수 없는 악재에 순식간에 꺾이는 게 지수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카카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저는 소프트웨어계의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작년에 어떤 컨텐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잘 갈 것이라는 얘기도 작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자칫 자그마한 어떤 불씨가 하락을 전환시키는 계기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순수하게 지금의 상승이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IPO 때문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카카오 게임즈 IPO는 여러 가지 호재 중에서 하나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일단 판단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갈지 안 갈지 네네.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단기적인 재료, 잣대를 네네. 파악해보자면 IPO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 체력입니까? 아니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그 작은 악재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앞에 질문을 못 들어서 뒤에만 듣고. 그 단기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가를 이유는 네네. IPO에 대한 기대감인지 네. 아니면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기적인 악재, 조그마한 악재 이런 네네. 부분인지 아니면 자체 체력, 뭐 실적 이런 부분인지 지금 8월 달부터는 누가 보다도 카카오 게임즈 IPO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카카오 게임즈 IPO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단계적인 재료로서 네네. 가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돌발 악재는 조심하라라고 그렇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봐봐야지 의미가 있을지. 예. 네, 두 번째는 일진다이아. 오늘 아무래도 뉴딜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네. 수소차 이슈를 안 다룰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많이 조금 더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 일단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예. 일단은 지금 코론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수소차 이슈와 좀 묶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오늘 뉴딜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 주재로 인한 어떤 뉴딜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수소차에 대한 어떤 충전기 보조금에 대한 상한도 철폐한다는 얘기가 철폐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2017년 8월달 이후부터 조금은 이번 정권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어폐가실지 모르겠지만 네. 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형주보다는 저는 테마 장세가 계속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017년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 위에 전국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게 되면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8년 전기차, 2019년 수소차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테마도 상당히 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씩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여러 가지 테마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뭐 이런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수소차와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권이 적어도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을 만한 이슈 그리고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 테마가 지금 말씀드린 일진다이아라는 종목도 있지만은 또 이 테마 내에서 또 새롭게 부각되는 수혜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진다이아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코론 머티리얼즈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코로나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테마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종목이 알서포트. 이 회사 같은 경우 재택근무라든지 원격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다시 2.5단계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링네트라든지 에스넷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하는 업체들로 또 진화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그리고 재택근무 요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수혜주를 찾듯이 지금 어찌 보면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코론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어쩌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가 그 현대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지금 일진 복합 소재와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두 개 업체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일진 복합 소재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수소 탱크가 한 대당 3개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진 복합 소재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져갈 상당히 높고 납품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두는 얘기인데 소고기도 3번 먹으면 3번 연속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진 다이아도 그동안 2018년부터 많이 테마를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테마를 찾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재택근무 테마 예를 드렸던 것처럼요. 그렇게 봤을 때 일진 다이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코르크 머티리얼즈 같이 또 앞으로 새롭게 수소재 테마로 부각되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오늘 아침에 정책 발표 뭐 네.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2조, 네네. 그리고 모빌리티 2.5, 그러니까 2조 5천억 원 이쪽에서 네네. 전기차, 수소차 뭐 각각 나눠 가겠죠. 네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었는데 그래요. 오늘 뭐 풍력, 태양광은 약간 밀리더라도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 이쪽으로 네네. 또 오르는 흐름들이 있어서 네. 예,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풍력 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조성반등에서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아요. 음. 어찌 보면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CS윈드라든지 뭐 동구 SNC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물론 두산중공업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지. 예. 차트를 좀 늘려서 보게 되면 그 올라온 폭도 솔직히 좀 미미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풍력이라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그 상승 동력 네. 이런 부분들 좀 만나게 되면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지금 말씀하실 때 찾아보니까 오늘 3% 약세긴 하지만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중에 최고 주가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예. 마지막은 참 SK하이닉스 이데일리 TV에서 특징주로 꼽힌 종목인데 네. 근데 왜 참 이러셨어요? 안 좋을까요? 아니요, 좀 네. 이게 또 아픈 손가락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전에 아픈 손가락은 LG 디스플레이거든요. 예, 예. 근데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서 그거 좋죠. LG 네, 다행히 디스플레이 생각이 잘 되는데 가니까. 예. 이제는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좀 될 것 아니,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예.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겠죠. 많이 얘기하고 있는 디램 가격 이 부분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디램 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디램 가격은 여전히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수요가 많았던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이 디램 가격 하락으로 해서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의 지금 매출의 100%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디램, 낸드 플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는 주가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적을 발표하는 당일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가 또 4분기에 디램 가격이 10% 정도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디램 가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SK하이닉스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설계한 칩을 가지고 생산한 반도체가 제재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화웨이가 설계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 생산된 반도체까지도 제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고요. 그러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 쪽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돌파구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울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전략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자동차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지금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 IC라는 회사가 중국 우시에 공장을 만들고 지금 현재 파일럿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산에 나서가 되고 매출로 발생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금 먼 미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화웨이 제재라든지 서버용 디램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이슈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바닥을 예측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주가 약세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구도시바 메모리 이 카옥시아 10월 상장 계획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네. 투자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까지 보신다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매그넷 네. 칩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네. 마찬가지로 사명을 바꾸고 생산에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어떤 전문가든 어떤 투자자든 시선이 다 달라요. 좋은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수든 종목이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예를 들게 되면 이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호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호재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화웨이라든지 디램 가격 하락 이런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요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덜컹거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니까 투자 유의사항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여러 가지 좀 해드렸어요. 잘 참고해서 투자 전략에 판단해 보시고요. 오늘 특징조 공장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연결해서요.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색다른 시선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오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사정상 전화 연결이 됐나 봅니다. 소장님 오늘 현재 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뒷심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이 오늘 1% 반등하고 있는데 쉴 만한 자리에서 어제 그럼 쉬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장이 좀처럼 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방향성 모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내일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공모 청약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또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봤었는데 시장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공모는 공모고 시장은 시장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업종들이 오늘은 좀 상승을 하면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동안 오르지 않았었던 두 가지 업종을 오늘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 건설회사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유화사업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 엔지니어링이라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유화사업부와 건설사업부를 분할한다라는 것들 이러한 뉴스들이 따라서 대림산업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림산업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다른 건설사들도 동반해서 상승 흐름들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던 그러한 건설업종인데 오늘은 건설업종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엔터주들의 상승입니다. JYP 엔터를 중심으로 엔터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 BTS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글로벌 1위를 또 달성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소식을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셨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팝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엔터주와 게임주의 대표 주자인 넷마블은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지분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많이 상승했던 그 후유증인지 오늘은 다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넷마블, 뭐 게임 업종도 그렇지만 BTS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소장님, 5호작을 조금 더 좀 여유롭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5호장도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네. 탄력이 조금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후에 우리가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여타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현승한 매매가 조금 유효하다. 여전히 가는 놈이 간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서는 코스맥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오늘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또 동반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코스맥스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을 현재보다는 조금 다소 높은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개인이 받아주는 장입니다. 그 와중에서 오늘 코스맥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이게 가격 매력적인 전략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제가 가격을 조금 네.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가지고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상승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 소비주 강세, 대표적인 화장품 코스맥스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주식공장 1시 23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경제 채널의 관심주 옥석 가리기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9월 첫 거래일에 만나 뵙게 되는데 3분기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곧 선선해질 텐데 이럴 때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좋은데 집콕해야 되니까 정말 답답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네. 제가 지금 왔는데 네. 하늘이 정말 맑더라고요. 정말 그 하늘색이에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공장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쉬어서 중국에서? 너무 예, 좋다. 예. 근데 너무 좋은데 지금 나가면 또 눈치 보이고 그쵸. 좀 그렇잖아요. 예. 뭐 인스타에도 막 이렇게 뭐 여행 가고 이런 거 사진 올리기가 네. 그러니까 몰래 간 사람도 올리면 댓글이 엄청 지금 공격적이에요. 네, 유명 연예인들이 올렸다면 곤혹을 치르는 그래서 예, 몰래 판국이니. 어떻게 좀 산속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좀 산속으로. 너무 답답해요 지금. 그래서 네, 네. 어디 막 정말 없는데 산속에 찾아가가지고 잠깐 조금 그냥 놀다 오고 이러는데 막 알리지는 못하고 조용히 네. 네 그러다 오고 있어요. 이게 집콕하니까 더 주식에 대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저는 이렇게 맨날 거의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뭐 유튜브도 그 보고. 앵커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적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일상에 되게 변화가 많잖아요. 그 변화를 바로 연결을 해보세요. 주식 종목으로 저는 그냥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뭐 할 때도 이거는 왜 어떤 기업이 이걸 만들까? 아니면 그쵸. 이제 코로나 네. 사태로 이렇게 변했는데 이 변화된 사회에서 뭐가 유리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할게요. 저번에 제가 예전부터 DNC 미디어 좋아해서 그때 여기서 말했나요? 제가
집콕을 하면서 네. 오리온의 뭐 고래밥 먹으면서 그죠. 여기서 했던 것 하셨죠. 같아요. 오리온 네.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막 과자 얘기하면서 예. 오리온 그 과자 먹으면서 DNC 미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 본다. 그게 아마 제가 첫 출연 때 오리온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예감 얘기하고 막 하다가 시간 그때 분배 잘 못해서 그냥 그거 끝나고 주셨잖아요. 초코파이 어설프게 끝나고 주셨잖아요. 초코파이를 예. 방송에서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그냥 끝나고 드리고 가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제가 지금 벌써 나온 지가 몇 달이에요. 그때 DNC 미디어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못 사실 것 같잖아요. 못 사시겠죠. 지금 와서 이거 그때 말한 거 생각하면 이거 사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그때? 그때 네. 언제 올랐어요? 6월 달인가? 그때 2만 원대 했던 거죠. 5만 원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혼자 집에 집콕하면서 만화 보면서 아우, 이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나 하지 말고 만화를 보는데 이 만화 그러네요. 누가 만들지 예.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그 주인공만 레벨업 하는 얘기인데 그걸 알았으면 주인공만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도 레벨업이 됐었던 거예요. 그걸 적응하면. 네, 또 그래요. 흥분을 했는데 그걸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집에서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혼자 하세요.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답답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주식으로 모두 연결하라. 이 스튜디오만 하더라도 카메라, 뭐 노트북, 뭐 모니터, 뭐 핸드폰, 맞아요. 뭐 물통, 뭐 다 이게 또 산업이잖아요. 네. 이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판단해 보시고 이럴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식공장을 시청해 주시는 거. 네. 저희 팟빵과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니까 언제든 보세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이제 옥석 가리기 해야 되거든요. 납품된 상황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관심주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TV는 DPC, 엔지캠 생명과학, 비트컴퓨터, 하츠, 제일약품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가 웹젠, 로터스, 인텍플러스, FST, 코스모신소재, 두산중공업, 에이스테크, LG화학을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카페24, 인트론바이오, 계룡건설, SKC, 이크레더블, 현대모비스, 에코프로, CJ대한통운을 분석을 했고요. 자, MTN이 웹젠, SM, GS 리테일, 현대차, 서울반도체, 효성 첨단소재, 하나솔루션을 분석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겹치는 게 없는 네, 관심주. 이쪽에서 뭐 1위 채널, 4위 채널 고르기도 참 어려우실 것 네. 같습니다. 종목 진짜 많네요. 근데 네. 10초만 뭐 코멘트 할게요. 아까 팟빵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 방송이. 팟빵, 팟캐스트. 제가 몇 주 전에 코리아 센터 여기서 관심주를 얘기해드렸죠. 네, 그 네, 뒤에 네. 급등했죠. 지금. 아니, 우연히 또 맞췄겠죠. 또 흥분하셨어요. 우연히 예. 또 맞췄겠죠. 네, 네. 근데 코리아 우연히 또 센터, 맞추- 코리아 네. 센터가 바로 팟빵을 갖고 있어요. 아, 그 팟빵이 상장 타진 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팟빵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코리아 센터 사셔야 돼요. 코리아 센터. 그쵸? 아이고, 예. 그리고 잘 간 건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 맞습니다. 매일경제 TV가 1등 왜요? 했어요. 아, 이게 또 출연하셔서 종목이 뭐 많아서 고르신 건 그런가? 아니시죠? 아니에요. 예. 여기서 제 건 아마 빠질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다양하게 네. 대형주랑 중소형주 조합이 잘 섞여 있는 데다가 요즘엔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아니요. 저는 사실 대형주는 싫은데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제가 좀 안 싫어하는 대형주가 껴 있어요. SKC나 CJ 대한통운은 제가 안 싫어해요. 현대모비스는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 나머지나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잖아요. 아, 그리고 저는 왜 싫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싫으신 그렇게 거예요? 하지 말까요? 근데 제 마음 아니에요? 주주분들은 화날 수 있어서 지금 아, 민감하지 근데 않습니까? 그래요? 궁금하기도 근데 하고. 뭐, 네. 제가 뭐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다 싫어하는 종목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자동차가 싫어가지고 아, 그냥 테슬라는 자동차 좋은데. 섹터가. 네네네 예. 자동차 섹터가 싫어서요. 우리나라 자동차 호불호가 섹터가. 갈릴 수는 있죠. 테슬라는 좋은데 예. 예. 지금 테슬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코리아 센터를 저는 여기서 말했는데 여기 카페24가 들어있잖아요. 네. 둘이 유사해요. 둘이 유사한 기업이고 둘이 비교 대상으로 코리아 센터 상장할 때도 카페24랑 비교해서 그 유사 기업이라고 해서 요 정도 가치를 받고 싶습니다. 코리아 센터가 이 기업을 네. 거론을 했었고요. 요거랑 좀 같은 제가 코리아 센터를 짚어준 그 초점 하고 예. 카페24랑 어차피 같은 궤를 같이 하니까 네. 요것도 맞고 예, 그리고 계룡건설 요즘에 그 잘 가잖아요. 수도 뭐 이전 얘기하면서 예. 여러 가지 좀 이슈 있는 거 핫한 거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4위는요? 사연은 MTN을 골랐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딱 치워서 얘기는 안 하는데 자동차가 싫어요. 저 자동차랑 통신이 싫어요. 예. 네, 그렇죠. 아, 그러게 줄곧 통신을 자동차랑 그냥, 통신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자동차 통신은 솔직히 그죠. 그냥 성장성 이거 투자 안 하고 싶고 저는. 그리고 여기 그 웹젠 예. 웹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웹젠. 싶어가지고 너무 급등해서 NC가 낫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네. 그리고 네. GS 리테일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죠. 편의점 업계는 여기서 더 가려면 이제 뭔가 편의점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포화 상태인 것 같아서 좀 힘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보기엔. 예.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네. 제가 싫어하는 대형주 섹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골랐습니다. 네, 싫어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시청자분들 신 소장님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이해 좀 제가 잘해주시기 영향력이 바랍니다. 없어요. 에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제가 주식공자 말한다고 뭐안 영향이 움직여요. 없으면 부르지 네. 않습니다. 예, 현대 어쨌든 자동차는 외국인도 못 움직여요. 커서. 예, 예. 네.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는데 네, 일단 이크레더블을 골랐거든요.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 10개 중에 들어가요. 이건 그냥 그 정도예요. 평생 사시면 돼요. 평생. 이게 뭐냐면 한국기업평가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한국기업평가. 이게 지금 시가배당률 올해 10% 넘게 줄걸요? 와, 14%예요. 14%. 배당 수익률이 14%예요. 아, 배당 수익률이요? 예. 지금 정기예금 이자 얼마가 됐죠? 0.8인가? 1%도 못 받을걸요, 아마? 이게 14%를 줘요. 여러분들 사시면은 14% 받으세요. 내년 4월 달에 계좌로 들어와요. 이번 연도 배당 그 기준일 전에 사시면. 근데 세네. 이게 예. 이 한국 기업 평가가 피치가 갖고 있죠, 아마? 이게? 맞나요? 제가 정확히? 피치가 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 평가가 다시 이크레더블을 67%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치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디스, S&P, 그렇죠?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죠. 한국 기업 평가는 한국의 기업을 평가하는 회사. 그래서 피치가 한국 기업 평가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 거고, 한국 기업 평가의 평가가 이크레더블의 최대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간접적으로 무디스에 이크레더블이 소속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디스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두 기업은 망하지가 않아요. 안정적이군요. 너무 안정적이죠. 예. 기업이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평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한국 기업 평가 하는 일이고 이크레더블은 신용장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국가에서 어떤 기업이랑 거래를 트고 싶은데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되고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그때 이크레더블이 발행한 신용장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우리랑 거래를 할 수 있다. 요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네.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사도 좋다. 언제 사도. 계속 이건 평생 사서 자녀분한테 증여하세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하거든요. 고3 졸업하기 전까지 2천만 원 주식 계좌 트셔가지고 자녀들 어릴 때부터 장난감 사주지 말고 이크레더블 계속 사서 넣으세요. 네. 그 정도로 장기적으로 좋은 거예요. 관련되신 분 아니죠? 네? 관련되신 분 아니죠? 너무 좋게 얘기해서 이런 종목 네. 드물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배당 높고 이런 거. 이크레더블도 배당이 높아요. 그래요. 예. 10년간 매년 성장한 기업이라고 하네요.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는 의미가 없겠네요. 계속 사라고 이거 하셨으니까. 계속 사세요. 이거는 평생 네. 그냥 주식으로 들고 하시는 몇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예, 가봐야 되는데. 두 번째 두 번째는 노터스 했죠, 제가. 노터스. 노터스 이거는 비임상 CRO 기관이에요. 비임상은 뭐냐면 동물 대상 실험. 동물. 비임상이라고 하면 동물 대상 실험이에요. 그거 한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신약 개발 그다음 4상까지 있어요. 요게 신약 개발 단계에서 그 뒷단계까지인데 맨 앞에 비임상, 생쥐, 원숭이, 침팬지 이런 거 대상으로 하는 그 실험 기업이에요. 여기서 독성을 평가해서 안정성이 평가가 확정이 돼야지 네. 임상 1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죠. 수의사들은 대부분 알겠네요. 이게 수의사랑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고 여기 인력의 20%가 아마 지금 넘어요. 수의사분이에요. 수의사분들이에요. 그래요? 여기 인력에. 자, 근데 이 캐몬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캐몬이라는 업체는 급등을 했어요. 지난달에 133% 올랐네요. 고점상으로. 근데 노터스는 안 올랐어요. 캐몬도 CRO, 비임상 CRO, 노터스도 비임상 CRO예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갭 차이를 메꾸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마침 여기서 추천이 나와서 괜찮은
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야로면 뭐 임상 시험, 우리가 임상 시험 수탁. 수탁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겠죠. 셀트리온은 CMO, CMO. 신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약을 생산. 대신 수탁해서 만들어주는 회사. 네. 요거는 대신 수탁해서 시험을 비임상 시험을 동물 대상 시험을 해주는 업체.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가격은요? 가격은 지금 어디까지 28,000원대 가야 돼요? 지금 괜찮은 네. 것 같고요. 지금 괜찮아요. 35,000원. 네, 요 정도 목표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는요? 예, 제 거 하나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카페24가 카페24. 매일경제TV에서 예, 제시를 이거 했습니다. 제가 아까 네. 요건 짧게 설명할게요. 코리아 센터를 제가 여기서 제 종목으로 자세히 설명했기 예, 때문에 예. 코리아 센터랑 카페24의 공통점은 그 구축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쇼핑몰을 구축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이게 지금 왜 좋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얘기 나오죠. 네. 술집도 9시 이후에 문 닫아야 돼요. 그럼 술집은 더 힘들대요. 왜냐면 배달을 못 해. 술집은 메뉴가 배달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했더니 거기서 안주를 만들어서 그걸 배달을 하고 있대요. 알겠다. 온라인. 네, 그래서 다 네.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을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런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코리아 센터든 카페24든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그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카페24는 테슬라 모델로 상장된 최초의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냐면 테슬라처럼 처음에 이익이 나지 않지만 그냥 상장시켜줬어요.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그래서 이게 미래 성장성이 있으니까 좀 새내기다 보니까 급등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예. 예, 좀 이젠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 이것도 한 필요할까요? 10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0만 원으로요. 지금 네. 74,100원이고 오늘 52주 신고가 77,700원 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뭐 세밀하게 요거 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얘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좀 감안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제 종목 가보도록 예, 제 하겠습니다. 종목은 나노브릭입니다. 나노브릭. 자, 이거 좀 생소하죠? 네. 자, 나노브릭은 이름대로 나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술이냐면 그러니까 위조 명품하고 그 관련이 있어요. 여기 방금 전에도 제가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네. 샤넬 루비통을 뭐 7,533점의 명품을 만들었는데 그 죄가 안 된다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 너무 허접하게 만들었다고. 너무 그러니까 샤넬 루비통하고 눈을 딱 봐도 너무 달라서 판사는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자, 위조 명품 이런 거 문제가 많이 되죠. 나노브릭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냐면 M태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M태그라는 게 달려 있어서 그 나노 홀로그램 기술이 있어서 네네. 정품은 비춰보면은 거기에 세밀한 각인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정품 확인이 돼요. 예. 근데 그것까지 위조하지 못한다는 거죠. 위조 방지, 그쵸. 정품 인증 뭐 그러니까 이런 샤넬 건가요? 루비통을 예.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이 나노브릭이 만든 M태그를 똑같이 만드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 방지 기술을 갖고 있고 예. M태그가 막 달랑달랑 태그로 달려 있어서 불편하니까 이제 패키지 아예 입히는 거. 근데 얘네들은 이제 핸드백이 아니라 주로 어디다 쓰였냐면 중국에 수출하는 마스크팩 그리고 화장품 용기 거기다가 나노브릭이 개발한 홀로그램 기술을 입혀놨어요. 아, 그래요? 그 이미지 앵커님도 좀 잘 멋있네. 보시면 정품 같은 거 뒤에 보면 약간 뭐 이렇게 홀로그램식으로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 태그가 그게 비싼 이제 겨울 되면 잠바도 비싼 것들 있잖아요. 예, 뭐 노스페이스, 노비스 잘 보면 거기 붙어 있어요. 그 홀로그램 방지 태그가 붙어 있어서 그렇군요. 예. 거기에 특수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위조할 수가 없어요. 그 기술을. 나노브릭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진단 키트 쪽으로 약간 얽힐 수 있는 조금 요소가 약간은 있기도 하거든요. 예. 진단 키트 쪽에도 들어가는 나노 기술 부분이 있어요. 약간 조금 매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얘가 되게 조용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용한 종목이라는 거는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CJ나 이런 건 글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나노브릭은 아예 글이 없고 하는 예. 사람들만 해요. 왜냐면 아직 시가총액이 작고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 매수 보시면 기관의 매수세가 아예 없거든요. 기관에 들어올 수 있는 캐파가 아니기 때문이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천천히 모아가시고 조금 이슈화가 되고 조금 언론에 노출이 되면 캐파가 커지면 기관도 그땐 들어올 거예요. 네. 지금은 개인 외국인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볼까요? 목표가 예. 제가 2만 원? 예, 2만 원으로 받고 지금 현재 정도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18,000원이 깨지면 손절가가? 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장님, 그 명품에 대해서 사실 일가견이 있으시긴 분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무슨 일가견이 있죠? 예, 개인적으로 살짝 알지만 명품을 또 잘 아시니까. 아니 명품 하나도 없어요. 저 오해 이거 이대로 끝내면 지금 잠깐 이상해지는데. 예, 이상해져도 명품이 끝내야 없습니다, 되니까 저는. 끝내야 됩니다. 네. 지오다노도 안 입습니다. 네, 정품 인증 그 부분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12시 50분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도 꼭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